건축법 적용 대상이라고 있나요? 거기에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건축물. 건축물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네, 참 재밌는 옥의 티를 찾아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옥의 티를 찾아라. 여러분들 제목이 건축물 등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도 있고 딴 것도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석줄이 있어. 석줄. 석줄은 또 뭐에 관한 설명인지 한번 봐봐요. 석줄 한번 읽어봐요. 눈으로. 뭐에 관해서 뭐예요 석줄? 없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돼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좀 쓸 때 이거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 눈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법조문 있으면 그냥 펼쳐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는 게 건축법, 그렇죠? 이 건축법에서 아까 몇 문제 나온다고요? 7문제. 안 써도 되잖아요. 건축법 제일 먼저 대상 물 나오면 제일 먼저 거기에 건축물 등을 지우셔요. 등을 지우고 건축물, 그 다음 2번이 뭐라고 됐나요? 대지. 한 장 넘어가요. 3번은 건축설비인데 시험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4번은요? 자, 신고대상이란 글자 지우고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목차 다는 것도 논리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건축물, 그렇죠? 건축물, 그 다음은 대지, 그 다음이 공작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만 뭐 중불을 놨다고 신고대상이라고 되어놨잖아요. 그냥 이게 던져놓고 그래놓고 이제 허가냐 신고냐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건축물, 대지, 공작물, 대지는 뭐 잘 안 나오는데 워낙 쉬워서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문제는 객관식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저 건축물, 공작물을 저 대지에 건축을 하거나 지어진 건축물을 대수선을 하거나 건축물 지어진 걸 용도를 딴 걸로 변경하는 행위, 이 행위 이 중에 하나를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야는 적용 대상 물, 얘네들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고 얘네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7문제 중에 많으면 진짜로 4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봐봐요. 항상 법은 뭘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의 442페이지 중간에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적용대상이라 해놓고 건축물, 대지, 공작물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라 하면 법은 항상 만들 때 정의를 둬요. 가상화폐라 하면, 토지라 하면, 임야라 하면 그 객체된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정의를 둬요. 이걸 말한다. 이걸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 것이다. 그래 항상 정의를 줘야 돼. 모호하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면 건축물이 뭐냐고 정의를 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개별법을 하겠노라.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는 도대체가 몇 가지가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틀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교과서는 들쭉날쭉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1번에 건축물이라고 돼 있지요. 그 석줄 문장에 주어를 넣어 주셔요. 건축물이라 하면이라고. 잘 들어야 넣을 줄 알지. 느닷없이 뭘 넣으라고 그래? 자, 건축물이라 하면 이라고 들어가야 문장이 완벽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 그럼 건축물이라 하면 뭐라고 되냐? 토지에 뭐 하라고요?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라고 되어 있지요. 공작물은 인공화해서 만든 걸 말하는데, 자, 그 다음 문장 줄 치세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토지에 뭐 하라고요? 정착. 자, 여러분 봐봐요.
건축물의 정의를 줄치고 수업을 들었는데 막상 책을 덮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죠?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2번이고 3번이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작은 주제, 기초적 개념 이것들이 되는 사람들이 객관식 풀리는 거지, 기본적인 걸 공부를 안 하고 막 엄청난 걸 하겠다 그거 아니라니까 절대로. 항상. 그러니까 자 책 안 보고 뭘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나라 건축법 출발이 원래 우리나라 건축법이 현행 일본 건축법이에요.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가 건대직 법 체계가 없었을까. 옛날에 1910년도에 일본 놈들은 그 전에 1800년도 중반에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일본 전국에서 똑똑한 애들 16살부터 25살 사이에 다 뽑아서 구라파로, 영국으로, 독일로,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 유학을. 네덜란드 미국 한포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유럽 제국의 그 힘을 느끼고 난 다음에 애들은 보낸 거예요. 가서 독일법, 프랑스법, 건대법 체계를 다 배워왔어요, 애들이요. 그래서 걔네들이 형법, 형사소송이니 뭐니 사법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을 합방하고 난 다음에 조선반도하고 만주국을 지배하면서 일본법을 그대로 해서 내선일체니까 내선이라고 일본하고 조선은 한 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대적 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체계 법은 일본 놈들이 쓰던 걸 30년간 쓰던 걸 그대로 이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걔들이 만들어서 적용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건축법을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바로 못 만들고 57년도에 만드는 법이 건축법이 한참 뒤에 혼란기가 많으니까 그때 만들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걸 몇 개를 개정을 해서 손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일본서 뿌리로 왔지만 한옥을 토대로 만드는 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란 말 썼죠. 그 또는을 객관식에서 및 벽이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건축법은 어려운 논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장난칩니다. 말장난. 건축법. 개발법, 중기법은 말은 어렵게 내지만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말한다. 이에 딸린 시설물들,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그까지는 지금 안 해도 되고 다시 얘기하면 건축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말한다. 자, 이렇게 건축물의 정의를 해뒀죠. 대가리에다가 건축물이라 하면 넣으니까 문장이 완벽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노라 하는 게 어디에 있냐.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이제 조금 논리 모순되는 걸 정리해야 돼요. 45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57페이지 가보면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있나요? 제목 있죠, 여러분? 잠시 맥을 놓으면 못 찾고 내가 뭘 고치라고 하는지 몰라요.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근데 1번은 전면 적용 지역, 2번은 제한적 적용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3번은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지역적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위에 1번, 2번만 남겨놓고 이 3번 이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까 건축물 있지 파트 거기 가야 되는 거야. 건축물이라 하면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바로 용도 몇 가지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만 던져놓으면 또 안 되고 그 위에다가 한 줄 써줘. 예를 들어서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보시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줘야 학생들이 읽으면서 왜 외우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3번의 박스, 하단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건축 지붕도 있고 기둥, 벽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아. 그런데 막 목차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 요약도 아니고 기본선대 말이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1번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가지정문화재라고 되어 있죠. 가지정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한자말? 가지정. 임시로 지정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1월달 얼마 전에 가지정이랑 가짜가 너무 어렵다고 이 법제처 미친놈들이지 이걸 개정을 해서 임시지정문화재로 고쳤어요. 가를 지우고 임시로 고치세요. 법이 개정돼서 법이. 그럼 앞으로 모든 교과서 문제집에 가지정문화재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임시지정으로 해야 됩니다. 뭐들라 손봐야 가지정해도 알아듣는데 그러죠? 그게 미친놈들이 내가 볼 때. 가장 미친 짓 한 게 우리 건축법 저디에 가면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이걸 이해 못 간다고 내주어야 한다. 로 법을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조문에 여전히 교부하지 않으면 또 냅뒀어. 그 미친놈들이 내가 볼 때. 그 교부한다는 건 다 알아듣지 않아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가 세종대왕이야. 그래서 내주어야 한다. 뭘 내줘? 자, 그래서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란 말 나오죠? 내가 이거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문화재라는 게 있잖아. 문화재. 뭐 우리가 분류해서 그러면 그게 맞다 안 맞다 논란이 되는데 국보 제1호 숭례문 남대문 그러죠? 국보 제1호라고 뭐 넘버링을 했고 일본 애들이 넘버링하는 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대지가 아니고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석조, 목조, 궁궐, 사찰 문화재들은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외벽도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문화재를 일반 양천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터치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화재는 이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문화재 전문가들이 손을 대야 되겠다. 일반 건축물로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보는 거예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문화재를 보수할 때는 해당 구청의 건축가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되겠지요. 건축가가 뭐라고 하냐? 건축가 공무원들이 그거 문화재는요 우리 건축과하고 관계없어요.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관리가 될 때 저 문화재과에 가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는 임시 지정됐던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암기가 가능하거든 사실은. 두 번째,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시설이란 말 나오죠. 우리 지목 배울 때 지목 그렇죠? 철도용지라고 있죠. 공시법 지적부터 배우지 않았나요? 등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지적을 하기로 한 거야? 그럼 지적은 다음 주쯤 하겠네? 지적이 뭔지 등기가 뭔지는 알아요? 그게 무슨 과목인데요? 공시법이요. 공시법. 공법이 아니고요. 부동산 공시법에서 몇 문제 나오는데요? 24개 나오죠. 그 중에 등기법이 12개. 또 무슨 법? 지적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적법 없어진 지 10년 넘었는데? 지적법이란 건 없다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 지적에 관련된 것만 시험을 내는 거죠. 그래서 법 제목이 원래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여러분 공시법 프린트 봐봐봐. 아직 안 배웠. 진짜 등기부터 한 거 맞죠? 왜 그럴까? 원래 등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쉬운 지적을 먼저 하고 민법이 물권법 들어갈 때쯤에 등기법을 같이 하는 게 자기도 편한데? 저 지상권, 전세권도 모르는 사람한테 등기를 지상권 등기,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르치면 자기가 먼저 골병 들잖아요. 민법 시간에 다 가르쳐 놓은 상태에서 그럼 이건 등기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훨씬 편할 텐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70~80% 전부 다 2달 코스에서 지적을 먼저 해요. 3주 동안. 그리고 5주 동안 등기를 하는데 똑똑하네. 그럼 내가 골병 드는데 오늘 지적 관련된 거 할 얘기 많은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거 어쩐데? 일단 지목이 28가지 있는 건 대충 안다 치고 철도용지란 지목이 있어요. 철도용지. 그 철도에 레일이 지나가고 있으면 일정 그 땅을 다 측량을 해서 지목을 철도용지로 설정을 해요. 철도, 궤도, 선로, 부지란 말 나왔죠 지금. 그 2번이 철도, 궤도, 선로,
부지하에 있는 다음 시설에서 운전부하시설, 보행자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냥 세부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철도,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자 봐요. 선로,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땅은 철도 관련된 법에서 철도관리청에서 시설 설치하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 건축가에서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니지. 건축법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울 때 문화재, 철도, 박스 2개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것이 난다래. 세 번째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이패스 말고 고속도로 들락날락 할 때 톨게이트 시설 있잖아요. 돈 받는 시설. 도로 한가운데 있구만. 이걸 어떻게 건축가에서 건축법 적용을 해? 도로법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고속도,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라고 되어 있지요. 컨테이너 창고는 정착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톨게이트도 그렇고, 컨테이너도 그렇고,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박스처럼. 그러니까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이렇게 쉽게 연습하는 거예요. 톨게이트 박스, 컨테이너 박스. 야들은 건축법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아, 쓰지 마세요. 거기다가 쓰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10월달까지 계속 할 텐데 나중에 쪽팔려가지고 막 지울 텐데. 진짜예요. 창피하니까 막 지운다니까. 이걸 내가 왜 썼을까? 하고. 그 다음 맨 5번째 게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이란 말 나오죠. 이거 원래 없었어요. 4대강 사업인가 뭐 5대강인지 뭔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대형 하천마다 보를 설치하잖아요. 물막이. 물이 차면 수문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주변에 건물 지어서 컴퓨터실 설치해서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수문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니까. 하천구역이란 말 나왔죠. 지목이 하천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지붕과 기둥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적용하고 안 하고 딱 머릿속에 탁탁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끔 그래. 나이 50밖에 안 되는데 제가요 자꾸 안 헤어져요. 자꾸 잘 잊어먹어요. 그래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 자꾸 잘 잊어먹는다는 거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암기도 안 해놓고 뭘 잊어먹냐고. 거짓말이에요. 암기도 안 해놓고 잊어먹는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암기를 해놓은 것은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러죠? 냉정하게 집에 가서 나 잊어먹는다? 잊어먹기 전에 외운 적도 없어. 외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신문 칼럼에 여러분 김형석 교수 있잖아요. 명예교수. 철학서도 많이 쓰고 연대 명예교수는 올해가 만 100세래요. 지팡이도 없어요. 전국 강연 다니잖아요. 2시간씩 꼿꼿하게 2시간 딱 강의하고 4시간짜리면 나머지 2시간 앉아서 강의하신대요. 2시간 동안은 안 앉는데요. 근데 그분이 칼럼을 쫙 쓴 게 내가 어저께 지난주에 봤는데 내가 유심히 봤는데 60, 70대고 넘어가니까 문제는 뭐냐? 정신적인 영역은 전혀 변화가 없더래요. 지금도 그러네. 지금도 칼럼 쓰고 하는데 지금도 정신적인 이 영적인 부분이나 두뇌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육신이 너무 힘들대요. 육신이. 그러니까 좀 걸으면 힘들고 호흡도 가빠지고 이런 게. 근데 정신 책 쓰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100살 되신 분도 이 두뇌 쪽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나이 50대 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자꾸 잊어먹는다고 이런 얘기는 애기요, 애기. 손주뻘이지. 그러죠? 보통 19살 때 장가 갔으니까 옛날에 19살 때 낳은 애가 또 19살 장가 가잖아요. 그러면 40대 벌써 손주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주뻘인데도 뭘 자꾸.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자꾸 외우면 이게 외워집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 지나갔고 2개 지나갔지요. 그리고 3번째 할 때 이 2가지가 기억이 나야 돼 또. 자,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기둥 또는 벽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있는 것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 등의 각종 시설, 그 다음에 박스 2개, 톨게이트 박스, 컨테이너 박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에
잘 보세요. 컨테이너형한 간이주택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적용해야 안 해요? 자, 이게 객관식 문제 시험 나온 건데 너무 쉬우니까. 자, 네 번째 보세요.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요, 주택이요? 창고로 쓰면 여러분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컨테이너 가지고 주택으로 쓰잖아요. 손을 봐서.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 인허가를 안 받으면 처벌해요. 건축법 적용을 해요. 근데 창고로 쓴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 안 하기 때문에 건축가에서 건축법 위반이라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험을 낼 때 학생들이 컨테이너만 외워놓으면 뒤에 끝까지 안 봐놓으면 또 틀린단 말이에요.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로 쓸 때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택으로 쓰면 건축법 적용을 합니다. 처벌을 하냐 안 하냐 결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봐봐요.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 요건을 갖춰도 그 5가지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